피터 린치의 명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피터 린치가 본인의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본인의 경험과 과거 데이터를 인용해서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입문 교과서로 널리 활용되고 있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옥같이 많은 좋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책의 18장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들을 같이 읽어보고 느낀 점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고 일부는 이런 믿음의 근거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피터 린치는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마음속에서 앞으로 나올 12가지 생각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죠. 먼저 피터 린치의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이어서 제 생각을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부분은 편하게 친구에게 반말로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럼 피터 린치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 근거나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12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좋은 말이다. 폴라로이드가 고가 143.5달러에서부터 기나긴 하락 행진을 계속하여 3분의 1 정도 떨어졌을 때 폴라로이드 주주들은 틀림없이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폴라로이드는 우량주로 통하는 건실한 회사였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매출과 이익이 폭락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폴라로이드가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풀이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우량 기업은 반드시 회복되는 법이야. 주식시장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야 돼. 겁에 질려 우량주를 던진다면 분별 없는 짓이지. 폴라로이드 주식이 100달러, 2억 90달러, 그리고 80달러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이 말은 투자자의 집 주변과 은행 운용부서에서 틀림없이 되풀이되었을 것이다. 주가가 75달러를 깨고 내려갔을 때 더는 안 내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50달러를 무너뜨리고 더 내려왔을 때는 폴라로이드 주주 둘 중 하나가 이 말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새로운 주주들은 더는 안 내려 속설을 믿고 주가 하락을 따라가며 폴라로이드를 매입했지만 이들은 그 결정을 틀림없이 후회했을 것이다. 실제로 폴라로이드는 훨씬 더 내렸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주식은 1년도 안 되어 143.5달러에서 14.13달러로 내려갔다. 그때 가서야 더는 안 내려가 맞는 말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규칙은 없다. 이것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몇 번은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걸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최근 사례는 중국 교육기업 주식들이었지.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의 엄청난 인구수, 늘어나는 소득 수준, 그리고 한국 못지않은 엄청난 교육열,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등등 중국에 대한 소식들과 전문가들의 분석, 추천을 보고 나서 중국 온오프라인 교육기업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 몇 년간의 성과는 좋았었어. 기업 대부분 처음 생각했던 바대로 성장을 해나갔지. 그러나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초중고 학생에 대한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 반전되었고 주가는 급락을 거듭했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교육기업인 에듀의 주가가 고점 19.68달러에서 13.79달러로 30% 정도 떨어졌을 때 앞의 얘기들처럼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갔었지. 규제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명확하고 이 악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되었다는 식의 얘기들도 많았어. 그에 맞춰 20일가량 완만한 반등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었지. 그러나 알다시피 반등 후 다시 급락하면서 결국 주가는 $2 아래까지 내려왔어. 고점 대비 90% 폭락한 셈이야. 그제서야 더는 안 내려가 라는 말이 맞게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교육비로 쓰고 깨닫게 된 셈이야. 투자는 주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 단순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 손해볼 염려는 적고 주가가 회복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판단 없이 투자를 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셈이야. 두 번째, 바닥에 잡을 수 있다. 바닥 시세에서 주식 낚시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지만 대개 낚이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다. 떨어지는 주식을 바닥에서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을 잡으려는 행동과 마찬가지다. 칼이 땅에 꽂혀 잠시 부르르 떨다가 멈춘 다음 잡는 편이 낫다. 빠르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칼날을 잡게 되어 뜻밖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을 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 또한 개별적으로는 중국 빅테크 규제 이슈로 인한 최근 폭락, 정부 규제의 의지로 인한 한국 카카오 네이버 주가 폭락 등을 겪으면서 지켜봤다면 잘 알 거야.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단기적인 악재가 아닌 기업활동, 핵심 사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는 주가 하락으로 싸졌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급락하는 와중에 매수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 어디가 바닥일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기존 보유자는 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서 전량 매도를 할지, 부분 매도만 할지, 아님 전량 유지를 할지 판단을 해야 하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확실해진 다음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여. 세 번째,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못 올라. 우리가 1950년대에 주당 75센트의 필립 모리스를 샀다면 더는 못 오른다는 속설에 현혹되어 1961년 $2.5에 팔았을지도 모른다. 11년 뒤 주식이 1961년 가격의 7배이자 1950년대 가격의 23배에 거래될 때에도 필립 모리스가 더는 못 오른다고 또다시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팔았다면 23루타에 이은 7루타를 놓쳤을 것이다. 어떻게든 필립 모리스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주식이 75센트에서 124.5달러로 꽃피우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16만 6천 달러를 쥐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더는 못 올라 라고 생각했다면 스바루가 이미 20배 오른 뒤 이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바루의 기본을 점검했고 여전히 싸다고 실감했으며 주식을 매입했고 그 뒤 7배를 벌었다. 요점은 인위적으로 주식의 상승 한계점을 설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스토리가 여전히 타당하고 이익이 계속 개선되며 회사의 기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는 못 올라 라는 속설 때문에 주식을 구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필립 모리스, 쇼니스, 메스코, 맥도날드, 스톱앤숍 같은 주식들은 해를 거듭하며 더는 못 올라 라는 속설을 깨트렸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느 주식이 10배로 뛰고 어느 주식이 5배로 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 나는 스토리가 유지되는 한 대박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대부분 투자자는 이런 주식을 투자 일생 동안 몇 번은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 그중 몇 가지는 심지어 매수해서 보유도 하지. 그러나 피터 린치 같은 엄청난 성과를 얻은 투자자는 거의 보기 힘든 게 현실이야. 왜 그럴까? 모두들 중간에 적당한 수익률로 만족하고 매도를 한 뒤에 그 자금을 그나마 잘 관리하면 다행인데 여기서 그 자금을 본래 소유했던 주식보다 더 안 좋은, 더 위험한 주식에 다시 전액 투자를 하고 그 뒤 수익은커녕 원래 거뒀던 수익도 거의 다 날리고 오히려 심한 경우 원래 본전도 손실을 본 채 빠져나오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미국 IT 기업들을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넷플릭스 등은 일순간 조정은 있었어도 오랜 기간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며 장기 상승을 하고 있는 우량주들이잖아? 기업 사업 자체도 무섭게 성장해왔고 우리 대부분 이 회사 물건들을 사용해봤고 계속 사업이 번창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러나 우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 회사들에 투자해서 장기 큰 수익을 얻었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네 번째, 헐값인데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른다. 우연히 3달러짜리 주식을 발견하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50달러짜리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겠군. 내가 20년 동안 투자 업무에 종사한 뒤 마침내 깨달은 사실이 있다. 50달러에 샀든 1달러에 샀든 주식이 휴지가 되면 무일푼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요점은 주가가 내리면 개떡같은 저가주도 개떡같은 고가주만큼 위험하다는 말이다. 매입한 가격이 얼마나 되든 종목을 잘못 골라서 입을 수 있는 궁극적 손실은 항상 100% 동일하다.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야. 나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그랬고 가격이 몇백 원 하는 주식들을 보면 하루 용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엄청 싸 보이는 게 현실이지. 뭔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명색이 어엿한 주식회사인데 설마 이 아래로 떨어지겠어? 이렇게 싼 주식이 더 싸지겠어? 라는 천진난만한 아니란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지. 시가총액이니 주가 수익 비율이니 주당 순자산 가치니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 가격 자체가 싸면 싼 걸로 생각이 들었어. 주식을 좀 안 다음에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잘 나가던 주식이 반값이 되거나 하면 엄청 싸게 느껴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지. 그 기업의 현 상황과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무시한 채 이런 식으로 매수하다가 긴 시간 강제적 존버가 되거나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했던 경험이 있잖아? 투자자 모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 다섯 번째, 결국 반드시 회복된다. 사람들은 RCA가 회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65년이 지났는데도 살아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 기업이었다. 존스 맨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회생하지 못했다. 수천 개 파산 기업, 파산은 면했어도 과거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회사, 사상 최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된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속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달을 것이다. 종합건강관리기관, 플로피디스크, 디지털 시계, 이동주택 등의 주식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통한 투자가 아니라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 이 말은 허황된 거지. 수많은 기업들이 정체되어 더 이상의 혁신과 변화를 못하고 오히려 뒤로 퇴보하면서 점점 사라져간 많은 기업들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어. 위에 언급한 폴라로이드라든가 핸드폰 최강자였던 노키아 등등. 결국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근거 없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회사별로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이 말을 믿고 투자를 하려면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역사가 말해주듯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으니까. 여섯 번째,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1981년 미국에는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가 4,520개였으나 1984년에는 2,200개로 줄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믿고 오일 서비스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가동 중인 유정 굴착 장치는 겨우 686개 뿐이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1000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때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만 칠흑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도 있다. 물론 가장 비관적일 때가 주식을 매수하기 가장 좋을 때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라 등이 전체 주식시장으로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야. 그러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지라는 섣부른 예단만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 자산 전부를 올인한다거나 특히 개별 산업,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전체 인덱스 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도 도태되어 없어지거나 쪼그라든 산업과 기업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그리고 그 누구도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항상 본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될 경우도 생각하면서 자산 배분,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등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오늘은 피터 린치가 말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12가지 생각 중에서 6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6가지 생각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가라고 해서 모든 조언들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입장과 방향이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기본적으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교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